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 속에서 급매 거래만 이뤄지면서 중형평수 가격이 소형평수 가격보다 낮아지는 시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8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중형평수 가격이 같은 단지 소형평수 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는 일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미뤄뒀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이자의 매수세는 변함없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규제지역 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 속에서 급매 거래만 이뤄지면서 중형평수 가격이 소형평수 가격보다 낮아지는 시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 내미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8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가 거래는 지인 간 증여성 거래가 많아 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염리삼성 내미안은 매우 낮은 가격에 중개 거래돼 일대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작년 9월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 1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거래된 전용 59제곱미터 가격 12억 2천만 원보다 도 4억 원 이상 낮고 지난달 체결된 같은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거래 8억 1천만 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낮은 거래 사례가 나오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서울 한복판에서 아파트값이 반토막 나다니 충격적이다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거래 추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된 매물은 마포구 부동산에 나온 적이 없고 금천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돼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곧 해당 매물의 동호수까지 온라인에 퍼졌고 등기부등본 확인에 나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로 살던 부부가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은 거래 배경이 너무 궁금해 미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중형평수 가격이 같은 단지 소형평수 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는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상현동 광교상록자에는 지난달 84제곱미터가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3월 거래된 같은 단지 59제곱미터 매매가 10억 8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워크 1차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4월 거래된 같은 단지 전용 59제곱미터 가격 7억 3천만 원보다 5천만 원 낮은 것입니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 프루지오 SK뷰는 전용 85제곱미터 분양권이 지난 4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단지 전용 75제곱미터 7억 원, 60제곱미터 6억 9,910만 원 분양권의 최근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락 사례는 선호 주거 지역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직전 최고가 25억 4천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 낮은 1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북에선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전용 84제곱미터가 9월 31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 17억 8천만 원보다 5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전체 가격 통계를 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하락했습니다. 하락 기간은 19주 연속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봉구 -0.37%, 노원구 -0.36%가 큰 폭으로 내렸고 강남권에선 송파구 -0.27%가 잠실 송파동 대단지 위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수요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며 간헐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물량이 나오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7.7로 9월 마지막 주 78.5보다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대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물가, 소득, 월세 등과 집값을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30% 정도 과대평가돼 있다 라며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대출 규제, 경기 하락 등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집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아직 때가 아니다 라며 미뤄뒀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시장은 반색하면서도 관망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5에서 7%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입니다. 연호 %의 금리로 3억 원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매월 173만 원을 내야 합니다. 5억 원을 빌린다면 매월 29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강남 3구 부동산 중개업소도 매수 문의가 많아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강남 도곡동과 역삼동도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입자들에게 매수를 권해도 금리가 내려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생각해보겠다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라는 전언입니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곡동과 역삼동은 대치동 학군인 만큼 학기 초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전에 입주하려면 지금부터 입질이 시작돼야 하는데 여전히 내 집이 팔리지 않아 못 오는 매수대기자들만 있다 라며 전세입자들에게 지금 금매를 매수하는 게 좋다고 권유해도 전세대출 금리가 버거워서 월세로 돌렸다며 이자 부담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역삼동 신축에 대한 문의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나리 4차 재건축 아파트인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첫 거래가 최근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삼동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중 첫 30억 원 거래입니다. 지난 4월 개나리 푸르지오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24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삼동도 평당 1억 원 클럽에 진입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평당 1억 원에 근접한 것입니다. 비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삼동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데다 대치동 학군이라 진입 수요는 많은 편인데 구축보다 신축인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내년 초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가 풀리면 역삼동과 도곡동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질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치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대치미도와 성경, 개포성 1, 2차에 대한 문의는 여전히 잠잠합니다. 은마 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이자 부담이 상당한 현재 시점에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어서 매수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치동 시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할 거면 한강변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가는 게 낫다는 현금 부자들이 많다 라며 대치동이 재건축되면 압구정동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한강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관심을 기울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남 반포와 송파 잠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잠실은 오히려 매도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있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만큼 그 전과 급급매라도 팔아달라는 것입니다. 잠실 D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전세태거 대출도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시켜주면 장기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을 챙기고자 들어오려고 전세입자에게 퇴거 요청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졌다 라며 그 외에 갭투자했던 집주인들이 차익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급급매로 매도해달라는 문의가 상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규제지역 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34%보다 0.4%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이 0.4%대로 떨어진 것은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격 하락과 함께 매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5.2로 지난주 77.9에 이어 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3년 1월 마지막 주 75.0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자 9년 9개월여 만입니다.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1,604호로 전월보다 27.1%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 전월 대비 54.3% 증가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전국 미분양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늘었고 올해 초보다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7,813호로 한 달 새 55.9%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33,791호로 2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8개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는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도 3일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등 39곳,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등 60곳이 남아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집값 하락, 청약 경쟁률, 미분양 등 정량적 지표와 함께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 신도시 건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성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지역과 거래량 변화, 미분양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버블이었음 2018에서 20년쯤 최고가 찍고 내려올 기세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돼서 그게 늦어진 거지. 제발. 집은 좀 투자가 아닌 거주하는 곳으로 둡시다. 마용성 하는데 용산은 이촌 한남 성동은 성수 확실한 부촌이 있지만 마포는 언덕배기에 그냥 직장인 출퇴근 좋은 월급쟁이 거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원래 2018년 1차 상승이 정점이었는데 팬데믹이 와서 한 번 더 폭등한 것. 팬데믹 끝났으니 폭등 부분은 반납하는 것.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었고 사상 초유의 폭등이었다. 그러니 사상 초유의 폭락도 자연스러운 것. 영끌하도록 너드러댄 언론과 한치 앞도 못 보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를 탓해라. 대기업 직장인 소득으로 못 사는 집이면 아직 비싼 것 같다. 옥수 삼성 32평을 7억 주고 매도했는데 아직 멀었음 25평이 12억 5천이라니. 마포가 그 가격이었던 게 이상했던 것 같은데 제로금리로 영끌 갭투기한 물량이 머리 위에 한가득인데 어떤 호구가 고금리로 돈 빌려서 집값을 끌어올립니까? 매물 소화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지금 집을 사요. 10억 예금 박으면 연이자가 4, 5천인데. 지금 주담대고 6% 넘어간다. 7에서 8%까지 봐야 하고 내후년이나 돼야 조금씩 줄어들 텐데 6%만 해도 5억의 이자만 250이다. 원금 상환으로 하면 한 달 130만 원 추가다. 매달 380만 원씩 꼬라박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내년까지 집값 하락이 확실시되는데. 최고 시세 대비, 작전 세력 버블과 대비. 나라 좁고 인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 포함해도 지금까지의 서울 집값이 너무 뛴 거긴 함.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이 주거수단이 아니라 투자수단이 되어서 그런 건데 사실 인구 절벽 등 여러 장기 변수 고려하면 더 내려갈 듯?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